혹시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네. 제가 클로드를 좀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챗GPT를 가지고 왔는데, 이 챗GPT 같은 경우 제가 또 유료 버전을 쓰고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무료 버전을 쓰고 계시면 저랑 조금 느낌이 다르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요약을 준비를 하려다가, 제가 요약을 꼭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요약할 게 없으신 분들은 짜증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브랜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브랜딩을 왜 준비했냐면,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새로운 제품 출시할 때 사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단축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업은 아니거나 자영업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사업을 시작을 하실 때 사람들이 이 연령대가 이거 좋아하나? 라고 생각하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챗GPT를 활용을 좀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브랜딩을 일단 해야 되니까 조건을 하나 잡으면 가장 익숙한 음료 중에 하나가 저희 커피일 것 같아서 만약에 기업이 커피를 출시를 새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 브랜딩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조건은 다양해요. 조건 다양한데 커피를 출시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네, 일단 이 GPT가 얼마짜리 요금제인 거죠? 저희 20달러니까요, 한 달에. 환율 때문에 조금씩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급인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이게 뭐 좀 그렇긴 하지만 무료 버전 사용해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범위를 좀 확장하고 싶으시다라면 당연히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런 부분이고요. 커피를 출시하려고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커피를 출시하려고 하고요. 우리 타겟 연령대는 20대와 30대를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매처는 우리 판매처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유통처는 대형 마트로 일단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커피의 맛도 한번 적당히 한번 정해 볼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메리카노 제품을 한번 그리고 브랜딩을 위해서 물어봐야겠죠? 전반적인 사항을.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물어보면요. 지금 응답이 2개가 나오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유료 버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엔진이 무료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 엔진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유료를 쓰는 경우는 이렇게 2가지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뭐 단순한 얘기가 될 수도 있기는 하나 지금 굉장히 지금 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나오고 있는 거 좀 보면은 지금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얘기를 해주죠. 심지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얘기해 주는데 지금 보시면 미니멀, 감성적인 브랜드, 에너제틱, 강렬한 브랜드. 자, 이런 것 중에서 하나를 정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소비자가 이 커피는 나와 잘 맞는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선가 느낌이 오시죠? 이거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소비자 지향형으로 마케팅을 할 때 어디서나 쓰는 말이에요. 소비자가 이거를 핏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미 알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좌측에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컨셉이 뭐 심플 앤 볼드 이런 것도 있고요. 데일리 에센셜이라는 것도 있고요. 에코 프렌들리도 있어요. 에코 프렌들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원두하고 지속 가능한 패키징을 내세우라는데 자, 요것도 느낌 오시죠? 요즘 가치 소비가 있으니까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내려가 보면요. 패키징 디자인도 심지어 얘기를 해줘요. 지금 보면 심플한 디자인과 감각적인 일러스트, 친환경적인 느낌 또 얘기가 하네요. 그렇죠? 커피 제품과 차별화된 컬러.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조금 놀라운 게 제품 형태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캔하고 페트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편의성을 중시하는 2030 세대는 뚜껑이 있는 펫 타입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조건을 줬잖아요. 20대하고 30대를 조건으로 주니까 거기에 대한 소비 트렌드까지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더 가보면 지금 패키지 디자인뿐만 아니라 지금 마케팅하고 홍보 전략이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 지금 2030 감성에 맞는 메시지 전달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것도 얘기가 나와 있어요. 좀 더 보시면 유통 전략을 제가 적어놨더니 대형 마트에서 보니까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옆에 배치하네요. 그리고 프로모션은 마트에다 한다고 했더니 1+1 행사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멤버십 포인트 정리 혜택을 사용을 하래요.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지금 기존 브랜드 스타벅스랑 칸타타랑 조지아 얘기가 나오는데 가성비나 아니면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하래요. 그래서 가성비를 강조하려면 지금 1,500원대에 출시를 하고요. 프리미엄 커피를 하려면 3,500원대에 출시를 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원래 회사에서 사람들과 회의하고 기획하면서 여러 가지 했어야 되는 거를 저희 그냥 간단하게 쳤는데 몇 분 만에 그냥 해결해 버렸잖아요. 이런 식의 브랜딩 전략이 사실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요거를 만약에
동네 커피 전문점으로 네. 대입을 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상권에 2030 유동인구가 많다라고 한다면 2030이 타겟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유동인구 중에 40, 50 세대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세대를 확정을 하게 되면 그 세대에 맞는 정보를 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거의 뭐 몇 달에 걸쳐서 오버하면 그쵸? 네, 수집해야 될 정보를 그냥 다 보여줘요. 네, 이런 상황이니까 브랜딩 과정이 확 줄어들고 실제로 대형 회사들이 브랜딩 과정을 6개월 정도 걸리던 거를 막 한 달 만에 줄이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거보다 신제품이 출시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앞으로는 아마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정말 신제품이 과거보다 더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뭔가 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거 보고 있고 심지어 가격대까지 정해주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다 정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AI를 믿고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해야 될 그 정보를 한 방에 정리해 주니까 이 정보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위 말해서 뽑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때? 라고 해서 하나씩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고 기업들이 실제로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건 조금 더 이걸 디벨롭 해가지고 진짜 내가 커피라는 그 상품을 패스 상태로 패스 상태로 이제 낸다 했을 때 여기 써 있는 대로 뭐 칸타타, 맞아요. 스타벅스, 조지아 이길 수 있을까에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죠.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걸 출시했다가? 맞아요. 여기서 좀 더 디벨롭을 시켜보면 어떻게 좀 질문을 해서 나가면 될까요? 이게 사실 기본적인 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는 빠졌어요. 저희가 지금 조건을 설정을 했는데 하나가 빠진 게 시장 전망이거든요. 시장 전망을 좀 한번 볼게요. 네. 2025년 기준으로 커피 시장 전망을 알려줘라고 간단하게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네. 다른 조건 없이요. 커피 시장 전망 보면 글로벌 커피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혹시 잘못된 정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를 출처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처를 보게 되면 이거 못 믿을 만한 건 아니겠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가격 변동성은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미 수집을 하고 있죠. 그렇죠? 원두가 많이 올랐다고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역별 시장 전망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면 내가 미주 시장에 진출하려고 해? 아니면 뭐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해? 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 행동 변화에 대한 것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가 커피 시장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상당히 좀 정확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한국 커피 시장 전망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응하며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애매한 답인 것 같긴 해요. 요런 거는 조금 디벨롭하려면 좀 더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2025년에 글로벌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프리미엄화, 편의성, 건강 및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죠. 만약에 이걸 가지고 뭔가 판단을 한다면 저가 커피 브랜드보다는 지금은 너무 비싸지 않은 선에서 프리미엄화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의성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그냥 사람들이 좀 먹기 어려운 것보다는 조금 휴대가 편하거나 이런 쪽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전망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면 결론적으로 몇 가지 조건만 추가하시면 뭐 매출 현황이라던가 아니면 특히 한국 시장의 자료를 좀 분석을 해달라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조건을 더해 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답을 받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딱 바꿔서 담당자가 앞으로 저가보다는 프리미엄이 뜰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뭔가 편의성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그쪽 관련된 상품이 좋아질 거다. 맞아요. 이제 담당자 판단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좁혀 나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리미엄 제품에 건강이 뭔가 가미된 커피 제품을 내놓자. 맞아요.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사실은 과거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몇 달 걸리는 일이었거든요. 그쵸. 시장 조사 다 해야 되니까요. 일일이. 그 다음에 경쟁 제품도 조사해야 돼요. 아까 뭐 칸타타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하나하나 매출 분석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정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확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기업들이 이거 보고 그냥 바로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 다만 방금 지적을 해주셨지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거 이렇다는데 이거 맞나? 확인하고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품을 출시하게 되는데 그 과정 자체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너무나 빨리 수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끔 이제 좀 시비 거시는 분들이 아니 그거 보고 그럼 그대로 출시한다고?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정말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좀 강점이 될 것 같아요. 네.